그러면 1, 2학년 모의고사 준비하는 방법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2학년 학생들이 그렇게 수능을 대비를 합니다. 그게 수능을 대비하는 방법인 줄 알거든요. 거의 절대 다수의 고3 학생들이 겪어요.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윤성준입니다. 자, 11월 23일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모의고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잘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잘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상당한 이상의 성적을 거두신 분들 중에 내가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왔으니까 나는 수능도 잘 나올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방식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나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 시험을 잘 보신 분들 중에 그대로 흘러가면 오히려 고3 때 더 위험해지는 공부 패턴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깨달으면 이미 너무 많이 늦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리고 어떤 공부 패턴을 갖고 공부를 해오면 이게 위험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먼저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고3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고2죠. 고3 학생들이 내가 이거 지금 제대로 해온 거 맞아라고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게 3, 4월 모의고사입니다. 3, 4월 모의고사인데 그때 가서 그걸 깨닫잖아요. 그럼 좀 많이 늦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11월 말로 향해서 가는데 12월, 1월, 2월, 3월 4개월이잖아요. 4개월의 시간을 이미 수험 생활에서 상당히 이상한 쪽으로 흘려보내 놓고 그다음에 시작하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요. 일단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 1학년, 2학년 모의고사와 수능이 정말로 같은 시험인지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1학년, 2학년 모의고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걸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1학년, 2학년 모의고사의 형태와 특징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의 형태는요.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 플러스 3 체제예요. 그래서 27문제의 일반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21, 29, 30번. 자, 객관식 마지막이 21번이고요. 주관식 마지막이 29, 30번.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킬러 문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문항에 킬러급 문항이 있어요. 자,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택 과목은 3학년 때 배웁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없고요. 그래서 3년 전에 가나형 체제의 문제 출제 위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전형적인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매년 비슷한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맨날 나오는 거 그냥 똑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잘 맞추면 잘 되겠네. 맞죠? 아 그런데 거기서 되게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고요? 사실은 공부하는 방식이 미묘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전형적인 문제 위주로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를 공부를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전에 나왔던 내용을 답습해서 공부를 하게만 돼 있어요. 이전에 나왔던 문제를 푸는 방법만 외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1학년, 2학년 때는 문제가 비슷하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면 뭐 얼마나 비슷한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2학년 내용으로 나왔던 문제를 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보시죠. 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는요. 문제가 매년 비슷합니다. 한 가지를 보시면요. 이겁니다. 자, 21년 작년 겁니다. 작년 11월 달 고2 연합학력평가 13번이에요. 자, 보시면요. 어떤 함수가 가운데 있고요. 부등호를 두 개를 주고 그거의 극한을 묻습니다. 점수는 3점이죠. 자, 이건 올해 그러니까 11월 23일에 치러졌던 이 올해 고2 연합학력평가 4번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13번에서 4번으로 문제 변호는 확 바뀌었습니다만 어떤 함수가 나와 있고요. 그 함수를 바탕으로 샌드위치가 되어 있고 그걸 갖고 극한을 보내는 거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저건 그냥 쉬운 거니까 맨날 나오는 거 아닌가. 자, 극단적인 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뭐냐면요. 21년 11월 달, 그러니까 작년에 킬러 30번 제일 어려운 겁니다. 어떤 함수를 줘요. 뭐 말도 엄청 복잡해요. 근데 어떤 함수를 주고 어떤 함수가 뭐 이렇게 뭐 작을 때는 뭐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하나는 또 절대값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거 두 개가 뭐 새로운 함수일 때 그거 두 개를 곱해서 연속이더라. 아, 그러니까 문제가 묻는 내용 자체는 연속을 물어봐요. 그런데 접근하는 걸 보세요. 접근하는 함수가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거, 그다음에 하나는 절대값인 걸 주죠. 아, 그런데 올해 상황을 보겠습니다. 올해 거 문제거든요. 이게 22년 11월 달. 그런데 올해 거 상황을 보시면 fx가 하나는 일반적인 함수, 하나는 절대값 된 함수. 좌측이랑 똑같죠. 그 상태에서 문제 뒤가 변한 겁니다. fx, gx가 미분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는 내용 자체는 맨 마지막에 하나는 미분 가능이고요. 하나는 연속이었을지언정 가장 처음에 문제를 시작하는 방식 보이시죠? 문제를 시작하는 방식 자체는 하나는 일반적인 함수 구간에 따라서요. 하나는 절대값 된 함수 구간에 따라서. 그걸 똑같이 주는 겁니다. 똑같이 주니까 익숙하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해석을 할 때. 앞부분이 완전히 똑같이 해석이 되다 보니까 그 뒤에만 잘 해결을 해내면 얼마든지 킬러 문제도 풀 수 있게 이렇게 문제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킬러마저 비슷하게 출제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게 1학년, 2학년 모의고사의 특징입니다. 자, 어떻게 보이셨어요? 제가 쉬운 문제만 골라서 보여드린 게 아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만 딱 2년치만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시간 관계상 그런 거고요. 이거를 사실 더 많이 쭉 나열해서 보여드리면 더 비슷한 게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음, 그러면요. 이렇게 생긴 모의고사가 1학년, 2학년 모의고사인데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힌트를 한 가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교육청에서 이걸 모의고사를 칠 때요. 수능 모의고사라고 할까요? 제가 지금 방금 제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드린 게 수능 모의고사라고 안 써 있었죠. 수능 모의고사가 아닙니다, 이게. 연합 학력 평가입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평가원은요, 내년에 지금 현 고2이신 분들이 내년에 올라가면 이제 평가원의 시험 6구 그리고 수능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근데 6구 시험의 이름은요, 수학 능력 모의 평가입니다. 수능 시험이랑 정말 비슷하게 내볼게 하고 내는 모의 평가예요. 이거 왜 그렇게 달라지는 거냐면요. 아, 연합 학력 평가 순수히 학력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얘네가 여태까지 공부를 맞는 길을 따라서 왔는지, 지금 학생들이 제대로 된 길을 따라서 공부를 해왔는지, 이전에 거 잊어버린 건 없는지, 매년 나오는 거, 가장 기본이 될 만한 매년 나오는 건 확실하게 머릿속에다가 잘 챙기고 있는지, 그게 잘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걸 그냥 평가만 해보겠다. 그냥 순수히 지금 학력 수준만 알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는 게 연합 학력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예전이랑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요. 수능도 신경향이라는 게 있고요. 신경향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 나왔던 전형적인 문제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형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전형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에 나왔던 거랑 비슷하게 풀면 되니까요. 신경향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건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니까요. 아,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를 그 해 시험의 문제 난이도를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요. 이 전형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해 난이도가 내려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 신경향 문제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문제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는요. 엄연히 이름이 연합 학력 평가다 보니까 최근 경향을 완전히 딱 팍팍팍 신경향 문제를 팍팍팍 이렇게 안 하고요.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유명한 문제. 아, 센세이션 했지만 그때 당시에서는 센세이션 했지만 그게 너무 센세이션해지는 바람에 나중에 나머지가 막 많이 알려져서 학생들이 이미 익숙해졌었을 만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좀 킬러로 가고요. 그렇지 않고 가장 기본 문제들이 앞번호를 이루는 그런 상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걸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그러면 1, 2학년 모의고사 준비하는 방법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방법 바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전에 나온 기출문제들 열심히 탐독하시면 됩니다. 진짜요. 이거 하나면 1, 2학년 모의고사 연합학력평가 굉장히 금방 잘 봅니다. 새로운 형태로 출제되는 문항은 버립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왜? 이거 어차피 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이전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들 열심히 복습을 해둡니다. 그래서 기출 유형을 반복을 해서요. 익숙하게 만들어둬요. 오, 이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80점대 거두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80점대 진짜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요, 80점대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고요? 보통 고2 연합학력평가 1컷은 83이나 84입니다. 80점대 나오잖아요. 바로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에 전략이 되게 분명해지죠. 아, 그러니까 진짜 센세이션한 문제들은 버리고요. 그렇지 않고 이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탐독해서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최대한 비슷하게 풀어내는 거.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다가 많이 쟁여놓는 거. 그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름길이 되겠네요. 실제로 정말 많은 2학년 학생들이 그렇게 수능을 대비를 합니다. 그게 수능을 대비하는 방법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요. 여기가 위험한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충분히 80점대 거두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이렇게 공부를 해서요. 모의고사가 잘 보면 잘 볼수록 고3 때 더더욱 위험해집니다. 왜 그러냐고요? 겨울방학 이후에 여러분은 모의고사를 가장 처음 치르게 되는 게 3월 달입니다. 3월 달 모의고사 언제 치르냐고요? 3월 말에 치러집니다.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배우니까요. 선택 과목 한 달간 배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치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월 달 모의고사 성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2학년 11월 달 등급컷, 이번에 나온 등급컷입니다. 이거부터 보실게요. 작년도 등급컷이랑 올해 등급컷인데요. 1컷이 84 똑같죠. 2컷은 70점대 초반이고요. 3컷은 간신히 60, 4컷이 40점대 초반. 5컷이 이게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4컷, 5컷이 전체 중간이에요. 이게 평균입니다. 그런데 평균 점수 보시면 40점. 그래서 여기가 딱 정중앙이구나 이렇게가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그대로 데리고 3월 달에 모의고사를 치르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확통, 미적, 기하 선택으로 갈렸어요. 그런데요. 확통은 원래부터 약간 문제가 쉽기 때문에 이 선택 과목이 쉽기 때문에 여기 점수가 살짝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미 1컷 비교해 보세요. 낮아졌죠? 2컷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컷 더 낮아졌죠? 4컷 심하게 낮습니다, 이제. 보시면요. 분명히 점수가 급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급. 그것도 굉장히 심하게 떨어지죠. 근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집니다. 이 보이시나요? 밑에서는 한 10 몇 점 차이가 나는데요. 위에서는 8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전체적으로 10점씩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요쯤으로 이 학생 때 레벨인 학생들이 여기로 더 떨어지는 거예요. 점수가 더 떨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되는. 분명히 저 학생들이 공부를 안 했던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 만약에 1등급이 나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11월 달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왔다. 뭐 2등급이 나왔다. 그럼 충분히 잘하는 학생이라고요. 그렇죠? 이미 충분히 잘하고 1등급, 2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자신감이 있다고요. 내가 나중에 수능에서도 점수 잘 나오겠지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던 학생들이 정작 실제로 딱 3월 달에 제대로 된 교육청 모의고사, 그것도 수능 버전도 아닙니다만 교육청 버전의 모의고사만 쳐도 점수가 뚝 떨어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69, 그러니까 평가원이 출제하는 건 69밖에 없죠. 69하고 수능밖에 없는데 평가원 모의고사, 이제 모의평가라고 불립니다. 모의평가 69를 딱 치르는 순간 점수가 더 떨어집니다. 점수는 더 떨어졌는데 위에 재수생이 들어왔어요. 의학 등급도 더 떨어집니다. 이걸 사실은 거의 절대 다수의 고3 학생들이 겪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의 가장 큰 목표가 사실 그게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수능을 좀 준비를 해본다, 내가 수능을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의 공부 패턴을 갖고 가다가 고3 때 초반에 굉장히 큰일이 난다고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좀 잘못했나 보다라고 깨닫게 되는 게 정작 3, 4월 모의고사가 끝났을 시점입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월 달 모의고사가 3월 말이고요. 4월 달 모의고사가 4월 초입니다. 이게 원래는 아니랬거든요. 이게 통합되기 전에는 다 3월 초, 4월 초였어요. 그런데 통합이 되고 나서 교육과정상 이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3월 초 모의고사가 3월 말로 밀려버렸습니다. 그 4월 초 모의고사는 그대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3월 말 모의고사, 4월 초 모의고사 연달아서 치르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 그 전에 3월 초에 모의고사를 딱 쳐서 뭔가 잘못된 거였으면 3월 초에라도 시그널을 딱 받았어야 돼요, 학생들이.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3월 말로 밀려버린 거라고요, 이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데 3월 말에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싶어요. 딱 모의고사를 한번 쳤는데 근데 바로 다음 주에 또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쳐본다고요. 그렇게 치르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고3 첫 번째 내신이 돌아올 때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자기가 좀 정신이 차려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성적 잘 나왔었는데 왜 갑자기 3학년 때 이렇게 수직 하락하지? 뭐지? 이런 상태로 빠져든단 말입니다. 그게 너무 뒤늦은 상태가 돼요.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 12월, 1월, 2월, 3월 이미 4개월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먼저 좀 캐치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뭐가 달라져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고3 때는요. 같은 내용도 다르게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작년도 3월 달 고3, 그러니까 3월 달 딱 시험에 시작하는 14번입니다. 자, 객관식이요. 선택 과목이 들어오면서 객관식 마지막에 15번이에요. 그러니까 14번이면 거의 킬러급입니다. 보시면 막 이상하게 생긴 함수를 준 다음에 실근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모토는요. 실근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자, 이게 올해 치러진 22년도 3월 달 고3 연합 학력평가 14번입니다. 똑같습니다. 14번. 그런데 문제 내용을 보시면요. 문제 내용은 또 실근의 개수죠. 완전히 같은 내용입니다. 완전히 같은 내용인데요. 주어지는 함수를 보세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요. 왜요? 여기서는 함수를 안 줬으니까 알아서 세팅을 해서 이걸 풀으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두 개의 함수를 줬는데 그 함수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하, 뭐가 보이십니까? 완전히 같은 내용이에요. 두 개 다 똑같은 내용을 묻습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다른 형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풀어봤다고 해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이 문제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 학생이었으면 이 문제 바로 풀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그냥 대충 이 문제 푸는 방법만 외운 학생들 못 풀어요, 이거. 자, 제가 서두에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었죠? 1, 2학년 모의고사를 잘 보게 만드는 가장 편한 지름길, 이게 뭐라고요?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센세이션한 거, 신유형 완전히 제끼고, 모르겠는 거, 해석 잘 안 되는 거 완전히 제끼고,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많이 나왔던 거 답습하는 형태로 훈련만 해주면 1, 2학년 모의고사 금방 잘 본다고 했죠. 맞아요. 그렇게 하면 1등급 맞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3학년 때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3학년 때는 이제 그런 상태로 문제를 못 풀게 주니까요. 더 이상 소재가 비슷해요. 안 보여요. 내용은 완전히 같아요. 근데 그걸 인지를 못해요. 왜? 완전히 형태를 다르게 주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수능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학생이 하나씩 하나씩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내용이 뭘 말하는 건지를 다 캐치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따라가면서 이거를 좀 말을 바꿔서 줘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게 응용력도 같이 키워가고 있었어야 돼요. 말 그대로 신유형이 나와도 그거에 적응할 수 있는 버전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1, 2학년 때는 그게 킬러에만 한정이 됐었는데요. 3학년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3학년에 4점짜리 문제가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전부 신유형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3학년 때는요. 이거 제가 제 앞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50점 나오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랑 되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겨울방학 때 그걸 공부를 내가 하나씩 하나씩 해석하면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내가 차근차근히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내신 분들은 그러면 고3 올라가서 3월달 모의고사, 4월달 모의고사 때도 등급이 유지가 될 거고요. 점수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게 수능이 준비가 된 거고요. 그 상태에서 더 어려운 내용 많이 접하시고 더 공부를 많이 쌓아가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수능 성적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2학년 때 해오던 것처럼 2학년 때 혹은 1학년 때 모의고사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전의 문제들 많죠. 뭐 시중에 나가시면 문제들 많잖아요. 뭐 마플도 있고 뭐
마더탕도 있고 뭐 이렇게 직접 모의고사 문제집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문제집 회사들 문제집 걸 막 왕창 갖다 놓고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해서 다 풀어요. 다 풀다 보면 내가 웬만한 문제는 머릿속에 다 외웠어. 이 상태가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모의고사 치면 1학년, 2학년 무조건 잘 나온다고요. 근데 그렇게 무조건 잘 나왔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잘 말씀드릴게요. 항상 기억해 두세요. 그거는 그 시험을 잘 받기 위한 공부 방법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수능에 그대로 나올 거라고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수능은 절대 그렇게 안 내요. 특히 고3은 모의고사 때부터 그렇게 안 내요. 수능은 거기서 더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뭐냐면요. 분명히 이제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를 끝내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동시에 이제 2학년 올라가시는 1학년 학생분들이라면 어떻게 모의고사 준비해야 되는지 대충 보이시죠?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 확실히 답습 많이 해주시고 그거 복습 많이 해주시면 모의고사 성적은 잘 나올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분들이에요. 그렇게 모의고사 준비하시잖아요. 그게 수능 문제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3학년 때 정말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수능 문제를 준비하는 방법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형적인 문제 그리고 신유형 문제. 여기서요. 이제 전형적인 문제가 거의 절대 다수의 공부를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2학년 때까지는요. 이걸 확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신유형 문제들 혹은 완전히 센세이션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하는 방법들 그걸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해주신 분은 3월 달에 4월 달에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수능 공부 내가 제대로 해나가고 있구나 내 방향성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이제 겨울방학 곧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요. 최대한 특히 고3 올라가시는 분들은요. 이전에 나왔던 문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걸 해석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수학적인 개념과 정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말을 바꾸면 어떻게 다른 내용이 되는지 그거를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주세요. 그러시면 얼마든지 나중에 수능에서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소재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준이었습니다.